안녕하세요. 등장인물의 주인공, 이영희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이고 성격은 고집이 세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상이며 제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여겨지며 아들 부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해 불화가 발생하고 며느리 소연과 자주 충돌하여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제 며느리는 40대 초반인데 현실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지닌 현대 여성입니다. 준호는 제 아들인데 착하고 온순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만 갈등을 악화시키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무책임하게 비춰져 아내와 어머니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제 친구 연주는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넴으로써 갈등의 흐름을 완화시키는 중요하고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민서 손녀는 어른들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따뜻함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손녀입니다. 구독자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오며 첫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엌의 조리대 위에 놓인 한과는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차갑고 음산한 겨울의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그 향기가 영희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재료의 질감과 냄새는 그녀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삶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늘 실망스럽기만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영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엄마, 또 한과를 만드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그 자리를 더욱 빛내고 싶었지만 소연의 표정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다들 좋아하니까. 영희가 대답하자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주 먹고 싶지 않아요. 간섭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영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연은 뒷걸음질 쳤다. 영희는 소연의 반응에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퍼졌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있음에도 그녀의 사랑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동안 소연의 반응을 무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세대 간의 간극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그러면서도 소연에게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영희는 자신의 입맛에 맞춘 요리를 차리며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해. 영희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준호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엄마, 소연은 주말에 다른 약속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끼어들었다. 그런 약속이 왜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등의 불꽃을 다시 붙이는 것 같았다. 준호는 두 여성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점점 더 지치고 있었다. 엄마, 그냥 소연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영희는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다. 너마저 나를 비난하는 거냐?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원하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영희의 친구인 연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영희야, 너의 사랑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 연주는 영희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너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강압적이라면 그들은 너에게서 멀어질 거야. 연주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간섭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가족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드러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연과 준호의 갈등이 깊어가는 동안 민서라는 작은 존재가 그들 사이에서 다시금 가족의 끈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순수한 눈망울은 어른들이 잊고 있던 따뜻함과 소중함을 상기시켰고 사소한 대화 하나로도 그들을 한데 묶어주는 힘을 지닌 존재였다. 영희는 그런 민서를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싶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만든 한과 먹고 싶니? 영희가 민서에게 묻자 민서는 곱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민서는 그 모습은 영희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영희는 회의감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 작은 존재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 민서는 가족의 끈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 엄마, 나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는 그 말이 비수를 꽂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서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연아, 나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영희는 진심을 담아 소연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 미안해. 소연은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라며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소연의 대답이 영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이란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소통이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날 저녁 가족의 식탁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서는 영희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와 함께 놀아요. 그 순간 영희는 민서의 순수한 요청에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민서야. 할머니가 특별한 놀이를 해줄게. 영희는 그 작은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소연과 준호는 그런 영희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희 부부는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소연을 살짝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영희는 그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영화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영희는 제안하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것도 좋겠네요. 소연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영희는 기쁜 마음에 손을 쥐었다. 그럼 저녁 준비가 끝나면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 영희의 평범한 제안이 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까이 묶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희는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가족의 삶에 개입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결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란 믿음으로 이어졌다. 영화가 끝난 후 민서는 신이 나서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함께 보자. 영희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민서야. 할머니도 아주 기뻐. 영희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이 피어나기 시작한 사랑과 희망을 느꼈다. 준호와 소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영희가 보여준 변화에 조금씩 감명을 받고 있었다. 소연은 영희가 이전보다 더 이해해 주려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갈등을 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엄마, 저도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서로 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고마워, 소연아. 나도 너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 그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기대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자란 자식으로서 항상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 여성을 바라보며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영희.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 소연은 현대의 감정적이고 솔직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엄마, 소연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가 입을 열자 영희는 큰 소리로 응수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순간 아들은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아들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소연은 그의 무책임한 중재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준호는 그들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이런 불화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소연은 준호의 그런 태도에 더욱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와 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간섭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이도 위험해질 거예요. 소연의 직설적인 말은 준호의 가슴을 툭 쳐서 아프게 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는 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영희는 자신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차려놓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연아, 너도 나처럼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해.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간섭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엄마, 소연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하지만 영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런 대화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결국 두 사람의 불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도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야? 준호의 질문은 그 방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더했다. 시간이 흐르고 영희는 자신의 친구 연주와 만났다. 연주는 영희의 외로움과 갈등을 감지하고 있었다. 영희야, 너도 가족을 사랑하지만 너의 사랑이 이렇게 강압적이라면 그들은 너에게서 멀어질 거야. 연주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영희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간섭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결단력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두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엄마, 소연이의 감정도 중요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속의 결단을 내렸다.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준호의 결단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었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영희와 소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통해 가족의 끈을 다시 강화할 시간이었다. 연주는 영희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영희의 마음 속 깊이 숨겨진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영희야, 그동안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자신의 고집과 간섭이 가족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런데 소연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영희의 눈에서 핑 돌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다. 사랑은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해야 해. 내 사랑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영희는 연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갈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사랑이 오히려 그들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묻어났다. 연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며 영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영희야, 너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 명의 여성이야. 내가 가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야. 연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연주에게 마음속의 불안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 의문이 들어. 연주는 영희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격려해 주었다. 내 사랑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그들도 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연주의 말을 듣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이 대화는 영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연주는 영희의 결심을 지지하며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아들과 소연이 함께 있는 장소에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당신이 나를 제압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어. 나도 아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당신의 간섭이 나를 불편하게 해. 준호는 소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과 준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영희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영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미안해.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게 너희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었어. 영희는 눈을 감고 소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소연은 영희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게.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어. 영희의 말은 소연과 준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 순간 가족의 끈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가 자신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나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준호의 말은 영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 영희는 강압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소연과 준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가족의 끈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후 영희는 소연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언제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그들 사이에 깊이 새겨졌다. 이렇게 영희는 자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소연과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에 생각에 잠겼다.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는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민서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났다. 주방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가 들려왔다. 갈등의 소음 대신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민서는 손을 씻고 들어가다가 두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를 보았다. 할머니, 엄마, 무슨 얘기해요? 민서의 순수한 질문은 두 사람 모두를 멈추게 했다. 영희는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서야, 할머니하고 엄마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단다. 그녀는 덧붙였다. 소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렇지. 그래서 이제부터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기로 했어. 소연은 민서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은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서 더 단단해질 수 있겠지? 라고 말했다. 민서는 그 대화 속에서 어른들의 힘든 감정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좋아. 그럼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준 한과를 같이 나눠 먹자. 민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영희와 소연은 서로의 눈길을 교환하며 민서의 순수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한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영희는 민서에게 한과를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거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엄마와 너를 위해 열심히 만들었단다. 민서는 한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맛있어. 라고 외쳤다. 그 모습에 영희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민서야, 너는 할머니가 만든 한과가 맛있니? 소연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할머니가 만든 건 언제나 맛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런 모습에 영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제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향해 다가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다가와 민서를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다. 민서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준호는 여기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고 민서는 잘 생각해보면 서로 도와야 해. 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딸의 대답에 미소 지으며 맞아.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해.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라고 말하며 그 말이 영희와 소연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랐다. 가족의 존재는 서로의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영희는 준호와 민서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다. 가족의 끈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나, 둘, 셋. 민서가 소리쳤고 가족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하나야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영희는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축복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 후 영희는 적극적으로 소연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소연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제안하며 소연아, 요리할 때 같이 해볼래? 라고 물었다.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희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는 좋아요. 같이 해요. 라고 대답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영희는 소연에게 저는 항상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함께 요리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흘렀다. 영희는 이제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소연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제 영희는 소연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한 시간 속에서 가족의 끈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소연 역시 영희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되새기며 가슴 깊이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소연과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소연과의 관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가족의 끈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